안녕하세요. 비트더 크립토의 김 선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57% 하락한 1억 6,100만 원,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죠. 일주일 넘게 횡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갇혀서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특히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막 상승하고 있고,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을 때 단기간에 거의 한 15%, 16%, 요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 매도하고 다른 코인 매수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솔라나가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의 스테이킹 ETF가 상장 12일 만에 1억 달러를 넘어서서 뭐 기관 자금을 빨아들인다.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ETF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막 초기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솔라나가 반응하는 것 뿐이지, 비트코인 역시도 기관들의 뭐 수급이라던가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매집 수량, 매집 금액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무려 76만 주를 순매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매집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장 많은 기관 자금들, ETF 자금들이 몰리는 거는 바로 비트코인이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을 사기라던 JP모건이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출시를 검토할 정도로 다른 코인들이 가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새로운 길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미국에서 ETF 현물 환매 승인과 관련된 호재라던가, 그러니까 ETF와 관련된 호재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은 올라간다고 거기에 눈독 들여가지고서는 괜히 메뚜기처럼 이것저것 옮겨 타다가 정말 이두전도 안 되게 손실만 키울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지금 자리에선 일단 그대로 홀딩하면서 상승 돌파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금은 왜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대응 방법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대응 목표, 대응 전략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기 문자,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25일 수요일 오전 8시 52분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인 오전 11시 57분에 6월 25일 무료 단타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8,000원 이하, 업비트 기준으로 8,00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지금 매수하세요,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8,000원이라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날 스트라이크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스트라이크의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6월 25일 12시 정도가 이제 요 봉이거든요. 그래서 이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날 종가가 7,984원이었고 이때 종가가 7,984원이었고 저가가 7,900원이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8,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되겠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봉에 1시간 정도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제 문자를 조금 늦게 보신 분들도 누구나 다 매수가 가능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 가격 대비해서 약 24%, 2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받아 보시고 나서 또 제 말을 믿고 실제로 단타 매수, 그러니까는 단타 매매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최대가 24%까지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분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 단기 대응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그 문자 확인하고 이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단타 문자를 보내드릴 텐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건 정말 100% 무료로 그냥 다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저한테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이분처럼 이렇게 수익 나시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 무료로 문자, 단타 문자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 내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미술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근데 제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수급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이 기사에서 현재 비트라던가 이더레움, 리플 모두 숏이 우세하다. 일부 고래만 롱으로 전환해서 눈치 싸움 중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파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야, 숏이 우세해? 그럼 큰일 났구나,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세한 기사 내용 같이 좀 더 살펴보면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숏 포지션이 다시 급증을 하면서 약세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까지 하락에 베팅했던 고래 계정 일부가 롱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숏이 우세지만은 고래의 포지션 변화의 조짐은 향후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시장이라든가 옵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뭐 현물만 매매하셔가지고 저는 선물 매매 뭐 숏이나 롱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숏이라는 것 자체가 하락에 베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숏에 베팅을 했다, 숏 포지션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공매도랑 비슷한 개념인데 어쨌든 하락 쪽으로 갈수록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롱이라는 건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승, 그러니까는 뭐 현물 매수한 거랑 똑같은데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때 수익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야, 그것 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숏 포지션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 저점 고점 찍고서는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 선물 옵션 시장이랑 현물 시장이랑 다른 점을 여기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어때요? 누구나 다 행복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건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건 간에 신고가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뭐 물론 전에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이 더 행복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누구나 다 수익이 나서 손실 보는 사람 없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면은 그 수익률의 차례는 있을지언정 전부 다 그 가격 상승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근데 이 선물 옵션 시장, 그러니까는 파생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면은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수익 나는 만큼 반드시 손실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는 사람 그다음에 손실 나는 사람 합쳐서 이게 0이 돼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식이나 현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임이 아니라 상승하면 다 같이 좋은 건데,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 수익이 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라서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오르거나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대부분 고통이 가장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으면은 그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고 최대한 눈물 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항상 다수가 있는 쪽이 제일 고통을 받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때요? 숏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숏을, 그러니까 하방 쪽에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 숏친 사람들 다 죽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개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방향인 상방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단순히 이렇게 수급만 보고선 오른다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어떤 모멘텀으로 오를까?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차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뭐 다른 민코인들이라던가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 왜 상승이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지니어스 법안 하나만 통과된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번 법안은 패키지라서 지니어스 법안과 그 다음에 클래리티 법안, 그 다음에 CBDC 금지 법안,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한 번에 통과된 거거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내용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 분류되는 거는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블록체인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자산운용사라던가 헤지펀드, 은행 등 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또 규제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SEC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왔었는데, 반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인이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은 발행사라던가 거래소가 SEC의 까다로운 통제 및 뭐 등록, 보고사항, 요구사항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 확장에 굉장히 유리한데, 만약에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은 뭐 스테이킹이라던가 디파이 같은 활동에 대한 규제의 장벽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카르디노, 이제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암호화폐와 사모펀드로 퇴직연금을 굴려라라는 이 행정명령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실제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측에서 이 연금이라는 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울려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여기서 밈코인을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뭐 XRP 이 정도까지만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 투자가 잘못되고 혹시라도 손실을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민코인 투자했다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돼서 쪽박 차면은 그 책임은 전부 다 이 투자의 운영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라던가 이제 이곳의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대표 코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퇴직연금 규모가 뭐 그냥 1, 2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ETF 자금, 그러니까 뭐 블랙록의 매수 자금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매수세,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대표 코인들은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만기일인 18일 날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은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자, 근데 진짜는 25일이거든요. 그럼 25일까지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25일까지는 계속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좁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뭐 선물 거래는 없지만은 해외 시장에 선물 거래로 선물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고 상단 부분에서 매도하고 이제 양방향으로 다 먹는, 그러니까 역추세 노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단타로 선물을 이용해서 소액으로 위아래로 이제 매수 매도 대응이 가능해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만 이제 나는 뭐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옵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여기서 이렇게 단타 치려고, 그러니까 뭐 저점에서 매수했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단타 치려고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저점에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이 저점 자리 부분에서 닿을 때마다 여기서 덮고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추가해 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25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25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딱 25일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25일 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5일이 되기 전에 미리 움직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뭐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해서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상단으로 돌파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뭐 전고점 닿았다고 해가지고서는 미리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는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깨고 내려간 다음에 뭐 물량 소화하고 손절 물량 나오는 거 처리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일단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단 자리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 일부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현물 가격만 보시고서는 대응하시면 안 되고,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옵션 포지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는 콜옵션 쪽이 많은지 풋 쪽 방향이 많은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런 포지션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